오늘 이제 명제 콘텐츠 끝날 거야. 명제까지만 딱 나갈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 전부 다 함수야. 그래서 너네가 아마 썩 유쾌한 단원들은 아닐 텐데, 일단 함수랑 어쩔 수 없어. 친해져야 돼. 내가 너네한테 늘 말하듯이, 함수 싫어하면은 힘들어. 너네가 힘들어. 이 단원 다음부터는 다 함수고, 그리고 고2 때도 함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수랑은 너네가 친해지기 싫어도 친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절대부등식 요것만 딱 할 건데, 절대부등식을 하기 전에 일단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1차 부등식에서 뭘 배웠냐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너네가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면서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어. 기억나? 그래. 자, 부등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또는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였어. 오케이? 자, A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라는 애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알다시피 4는 3보다 크지? 여기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2를 더하더라도 6은 5보다 크다.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자, C라는 애가 양수라고 할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어. 오케이?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했지. 세 번째는 뭐였냐? C가 만약에 음수라고 할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 오케이? 요거는 근데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리고 최근에 너네가 2차 부등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기억에 남겠지. 어쨌든 이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은 알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건 크기가 있다라는 거라고. 너네 복소수 때도 내가 설명했지만,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그 수들은 크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 셋 말고는 없다라는 거지, 실수라는 건. 그 다음에 양수끼리 더하거나 양수끼리 곱하면은 둘 다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양수끼리 더해도 양수,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A가 양수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아까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 세 번째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너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오늘 빠르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하고 내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가 추가가 돼 있지? 너네도 이미 다 아는 거야.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대. 그냥 키라고 생각하면 하네. A라는 애가 B보다 키가 커. B라는 애는 또 C보다 키가 커.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최근에 명제 파트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배웠던 게 뭐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3단원법이지? 여기 3단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승민이가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그 부등식 그것만 잘하면 딱이겠다. 수직선에서 그거 하는 거. 자,
어쨌든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할 건데,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소리냐?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어? 항등식의 정의. x의 어떤 수를 항상 맞아. 항등식이라는 거는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어. 그거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내가 x에다가 1을 넣든 마이너스 100을 넣든 만을 넣든 항상 성립하지.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야. 또 다른 예시로 하면은 자,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야. 왜 절대부등식이냐? 요거를 이차함수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x-1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1까지 더했네? 그럼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다. 그러니까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얘는 너네도 알다시피 x 마이너스 3의 제곱과 같지?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요거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뭘 더한 거냐? 4분의 3을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에 둘이 곱해서 2배하면 x. 그 다음에 4분의 1에 4분의 3 더하면 1. 그치? 그럼 얘 자체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2. 자, 얘도 마찬가지지.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몇 가지 부등식에 관련된 성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너네가 대부분은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들.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너네가 B를 우변에 있는 B를 좌변으로 넘긴다고 하면 A-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이나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왜 중3 때 무리수라는 걸 처음 배우고 너네가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어. 루트 3이랑 2. 둘 중에 누가 더 크지? 근데 이건 좀 그거다. 다른 걸로 할까? 이건 다른 예시에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루트 3이랑 2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너네가 2가 더 크다는 건 알잖아.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얘에서 얘를 빼. 그래서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앞에 거가 더 큰 거고 얘에서 얘를 빼. 근데 음수야? 그럼 뒤에 거가 더 큰 거야.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그거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는 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며.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라는 거는 둘 다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다?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거. 오케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 요거는 일단 절대값 A라는 게 내가 너네한테 누누이 설명하지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대로 나오고,
안에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그랬지? 이때가 0보다 같을 때, 이때가 음수일 때. 그치? 자, 근데 얘를 제곱하나 어쨌든 결국 뭐가 돼? a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절대값 a, b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이거는 너네가 생각했을 때 직접 넣어보면 돼. 수들을. 예를 들어서 양수 넣어보고 양수 음수 넣어보고 음수 양수 넣어보고 음수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은 너네가 당연한 소리네 라고 깨닫게 될 거야. 어쨌든 얘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얘도 양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은 A와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은 A제곱은 B제곱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수 한정이야. 만약에 음수까지 포함되면 이건 성립 안 한다. 그치?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제곱도 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 비교할 때 이거 했었잖아. 아까 예시 나왔던 루트 3과 2 누가 더 크니? 일단 둘 다 양수지. 그치? 근데 얘를 제곱하면 3이고 얘를 제곱하면 4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커. 이렇게 했었지. 그거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당연히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도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까지. 이미 대부분 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너네가 어려워할 내용은 절대부등식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쪽에서는 어렵게 잘 안 나와. 이 뒤에 나오는 산술기하랑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그 두 개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이름부터 뭔가 좀 지저분하지? 코시-슈바르츠. 자, 어쨌든 A랑 B랑 누가 더 큰지 배수 비교를 할 때는 A-B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양수가 나왔네? 그럼 A가 더 크다는 거고, 만약에 A-B가 0이래. 그럼 둘이 같은 거고, A-B가 음수래. 그럼 B가 더 큰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를 조사하면 된다. 단 여기서는 얘네가 음수인 경우는 좀 제외해줘. 양수거나 0일 때만 생각을 해.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럼 A랑 B랑 같은 거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B가 더 큰 거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요거 기억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다. 제곱을 비교할 때는.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랑 2루트 3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자, 그럼 얘 제곱하면 3, 1 그래서 4 플러스 2루트 3이고 얘는 그냥 2루트 3이지.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왜? 얘에서 얘를 빼면은 4가 나오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볼 건데, 몇 개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몇 개는 모를 수도 있고. 자, 일단 당연한 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얘는 너무 많이 봤던 식이지? 얘는 결국 뭐야?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A, B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실수끼리 더했을 때 제곱이면 실수의 제곱인 거지.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절대부등식에서 너네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사실 중3도 알아. 근데 우린 고1이잖아.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요것도 알아둬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 제곱이 0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0을 제곱해야 0이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은, 등호는 A 더하기 B가 0일 때 성립한다. 요거까지 알아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얘는 인수분해해보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가 B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 A가 B랑 같으면은 얘가 0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자체는 안 되는 애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표준형 형태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 요걸 해보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를 하면은 AB가 나와.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을 하면은 4분의 1 B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돼? 4분의 3 B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떤 애의 제곱, 어떤 애의 제곱 합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자,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언제 성립? 자, 아까 너네가 이거 했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일 때는 어떤 경우라고? A, B 둘 다 0이라고. 얘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A라고 주고, 라지 A라고 두고, 얘를 라지 B 제곱 이렇게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겠네. 근데 일단 얘가 0이려면 B가 0이면 되겠지? B가 0이면 얘가 0이려면 A도 0이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A와 B가 모두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아니, 크거나 같겠지. 왜냐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얘랑 같을 테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할 때는 둘 다 0일 때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던 애가 나오지. 자, 얘는 뭐랑 똑같았는지 기억나나?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래? 시켜봐야 되나? 쉬우? 이렇게 패스, 중범? 2분의 1로 짚어야 되는데 2분의 1 그 괄호 A 세제곱 제곱인데 어떻게 세제곱? 그러네요. 우선 기억이 잘 얘다? 수민? 2분의 1 괄호 중괄호야 그 다음 요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건 알자. 아무리 너네가 무슨 고2, 고3, 아니 고2, 고3이면 더 큰 문제지. 야, 이거 배운 지 무슨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너네 당장 4월에 시험 봤던 거야. 4개월밖에 안 됐어.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제곱의 합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B.
얘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한번 이거 다 지우고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보여줘야 되니까. 자,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더하면은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사실 너네가 몇 개 수 넣어보면은 당연한 거라는 건 알거든? 얘네 둘이 부호가 같으면은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어쨌든 플러스끼리 더해지는 걸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어쨌든 더해지는 거겠지? 이때 등호가 성립하고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얘가 더 커. 너네가 직접 대입해보면 알아, 이거 사실.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증명 파트 나온다? 증명 나온다? 왜냐면 여기 결국 이 큰 단원이 뭐야? 명제 증명이잖아. 여기서 증명 나와. 그래서 증명해주는 거야. 자, 일단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 거야. 왜 제곱을 하냐면 자, 얘 양수야 음수야? 어? 아니 절대값 A. 절대값 양수.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 B는? 양수. 양수야. 얘네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치? 얘는? 얘도 0보다 크고 나왔고, 얘도 0보다 크고 나왔고, 얘도 0보다 크고 나왔지. 네. 그럼 다 양수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양수 한정 A가 B보다 크건 아니 A가 B보다 크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요거 있었지? 요걸 이용해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해보면은 절대값 A의 제곱은 어차피 뭐랑 똑같다? 그냥 A제곱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2배를 해야겠지. 그래서 이 절대값 A, 절대값 B 얘랑 똑같은 거야. 됐나? 이거 이해되지? 왼쪽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제곱하면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아까 위에서 또 배웠던 것 중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한 거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 얘는 절대값 AB랑 똑같다고 했어. 기억나니? 그럼 얘는 2 곱하기 절대값 AB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전개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A제곱 B제곱 어차피 양쪽에 있으니까 없애고 그럼 결국 뭐만 남냐? 2 곱하기 절대값 AB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AB보다. 이렇게 돼.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은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너네 절대값 AB라는 게 결국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얘가 AB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B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얘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그냥 AB로 나오겠지. 그럼 AB, AB니까 이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그냥 AB로 나올 때가 언제였어? AB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이거나 이런 경우라. 이해되니? 내가 아까 절대부등식은 뭐라고 했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지. 등호는 결국 언제 성립하냐? 얘가 그냥 AB로 나올 때 둘이 똑같아지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이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AB가 만약에 음수면은 얘가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고 그러면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AB가 0보다 작을 때잖아. 즉 음수일 때야.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땐 등호 성립 안 해. 등호 성립하는 거는 딱 이때만 등호 성립한다. 같은 원리로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빼면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저것도 같은 한번 해줄까? 똑같긴 한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 거야.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지. 자,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 날아갈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요 두 개는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 평균이 나와. 너네가 아는 평균은 뭐야? 뭐 성적 계산할 때나 써봤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뭐냐면 산술평균이야. 오케이? 그래서 산술평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술평균은 합의 평균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너네 성적 계산할 때 평균 계산할 때 어떻게 해?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다 더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뭐의 평균일까? 대충 때려 맞춰볼래? 얘는 곱의 평균이야. 곱의 평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어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넓이를 똑같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반대지. 반대로 해야겠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미안.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야? A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자, 얘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정사각형이 나오겠지. 얘 한 변의, 자, 일단 얘 넓이는 당연히 AB여야겠지. 그럼 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루트 AB가 되지. 얘가 기하평균이야. 오케이? 산술평균은 AB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너네 평균 많이 구해봤잖아. A랑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A랑 B 더한 다음에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산술평균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야.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 얘가 기하평균이야. 넓이가 AB, 한 변의 가로의 길이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넓이가 AB가 나오지.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는 거야. 넓이를 유지하면서. 그럼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지. 이게 기하평균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되나? 자,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얘네 둘의 어떤 관계가 있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항상.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안에서냐면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너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보면은. 그래서 하나 팁을 주자면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은 산술기하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돼. 둘 다 양수인데 양수의 합의 최소값 이런 거 나오면은 산술기하 문제구나 생각을 하면 돼. 자, 어쨌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양변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볼 거야. 그럼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볼 거야. 여기서 제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A와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제곱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4AB를 좌변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산술이 엄청 중요하다. 너네 이번 시험 범위에서 모르겠어. 절대로 등식 들어갈지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들어간다면 너네가 어려워할 부분은 원의 방정식이랑 그 도형의 이동 그쪽에서 어려워할 거고 그 다음이 여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랑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를 보면은 그리고 정확히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 관계는 원래는 이게 맞거든? 근데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2를 곱한 상태로 외워도 상관없어. 자, 여기 보면은 밑에 참고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하대. 자, 어떤 AB가 있는데 양수 AB가 있는데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얘가 일정해.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AB가 일정하면 당연히 2루트 AB도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6이라고 쳐보려고. 그럼 A 더하기 B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양수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두 양수의 곱을 일정한 값으로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B는 9야. AB는 16이야. 이런 식으로 줘.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래?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 오케이? 아니면 반대의 경우. 얘를 줘. 얘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만약에 6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6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AB보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은 3이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그럼 AB에 뭘 구할 수 있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AB의 최대값이 9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뭘 구할 수 있다?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합평균은 이거는 사실 너네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도 조합평균은 역수의 합의 역수야. 역수의 합의 역수야. A랑 B가 있을 때 아까 산술평균은 뭐였냐?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었지. 그리고 기하평균은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게 기하평균이었어. 그럼 조합평균은 뭐냐면 얘네 역수, AB의 역수는 A분의 1과 B분의 1이 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역수의 일단 해보자. 요게 되고 역수의 평균의 역수의 평균의 역수구나. 자, 얘를 더하면은 A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네 역수의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그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은 2A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역수의 평균이 이거인 거고 얘 또 역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2AB 요게 조합평균. 오케이? 그러니까 역수의 평균의 역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애가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돼. 오케이? 그리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또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그럼 얘네가 등호가 다 성립할 때는 언제다? A랑 B랑 똑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딱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문제 풀고 하자. 조합평균은 지금 당장은 너네가 뭐 크게 쓸 일이 없는데 너네가 내년이 되면은 수학 1 1학기 때 수학 1을 할 건데 거기 이제 뒤에 파트에서 수열이라는 게 나와. 수열. 거기서 조화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볼 거야 어차피.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결론부터 먼저 써줄게. 결론은 뭐냐면은 자, 요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결론이 요거야. 애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어느 문제에선 산술기하를 쓰고 어느 문제에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 근데 그거를 잘 구별을 못해. 구별하는 법은 아까 산술기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였어? A랑 B랑?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었어.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 양수 필요 없어. 실수면 돼. 실수면 항상 성립해. 오케이? 자, 그럼 왜 성립하냐? 한번 보여줄게. 자, 얘 분배법칙 해가지고 전개하면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이제 제곱을 하면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하면 2AB XY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넘겨볼 거야. 좌변으로. 그럼 뭐만 남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 자체를 너네가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AY-BX의 전체 제곱 이거랑 똑같아. 앞에 거 제곱하면 얘 나오지, 뒤에 거 제곱하면 얘 나오지,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딱 얘가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Y가 BX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 AY랑 BX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요거는 너네도 딱 보일 거야, 눈에. 근데 얘를 그냥 양변을 AB로 나눠버려서 양변을 AB로 나눠서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양변을 AB로 나눈 거야. 그럼 얘는 A 사라지고 B분의 Y, 얘는 A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이니까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써먹냐? 한번 예시를 풀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일 때 그 밑에 예시 보면은 실수 XY에 대하여라는 말 있지? 둘 다 양수란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양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양수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너네가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얘가 5일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E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란 말이야. 그럼 EX 플러스 Y라는 거는 여기서 A가 2고 B가 1인 상황 아니야? 그치? 그래서 A에다가 2, B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오케이? 자, A, 2, B, 1 대입하면은 5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E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5라고. 그러면 EX 플러스 Y의 제곱은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EX 플러스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코시-슈바르츠 분식 문제는 나옵니다. 오케이? 음, 10분 정도, 15분?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자. 일단 예제 3번은 둘 다 뭐 증명 문제지.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얘 전개한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4AB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 자체가 인수분해하면 A-B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AB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아까 어떻게 바꿨었냐면 A-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바꿨었던 거 기억나지? 자,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얘도 증명이네?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증명하시고 이런 것들 뭐 여고 입장에서는 우리 서술형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돼 이러진 마. 빈칸 넣기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일단 1번 보면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아까 근데 증명해줬지?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 이건 패스하고. 2번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더하기 B 얘보다 크다. 여기서 A, B는 양수라고 했어. A 양수, B도 양수. 뭐 당연한 거지. 왜냐면 루트 안에 양수가 있어야 얘가 실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양변을 얘도 제곱해보면은 A 더하기 B 하고 2 루트 AB 이렇게 될 거야. 좌변을 제곱하면은. 그 다음 우변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없어질 거고, 결국 2 루트 AB는 0보다 크다 요건데, AB가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 자, 문제에서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A랑 B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라고 나와 있지. 이거 딱 봐도 뭐 써라? 산술기야 쓰라는 거야. 자, 얘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얘네가 각각 뭐인 줄 알고 너네가 증명을 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산술기야 이제 대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A와 B가 둘 다 양수야? 그럼 너네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보통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둘 중 하나야. 이차함수 이용해서 풀거나, 너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였었지. 그리고 최대 최소값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차함수를 쓰는 거거나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산술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차피 A도 양수, B도 양수면 얘도 양수가 되겠지. A, B가 양수니까. 당연히 얘도 양수일 거야.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은 뭐랑, 자, 얘네 둘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 2루트. 자, 둘의 합은 2루트, 얘네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았지. 자, 얘네 둘이 곱하면 근데 A 약분되고 B 약분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9가 3이니까 아, 결국 얘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얘도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x, y가 둘 다 양수라고 줬지? 그러면은 한 번쯤은 산술계화를 의심해 봐야 된다. 자, x, y가 1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2x 플러스 3y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야. 아까 내가 설명해 줬던 건데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해. 그럼 뭘 구하라고 한다?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2x 플러스 3y란 말이야. 그럼 얘는 크거나 같겠지. 뭐보다? 2루트 얘네 둘이 곱한 6xy보다. 됐니? 자, 근데 xy가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얘는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2루트 6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2xy보다. 이렇게 되겠지. 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16이래. 자, 그러면 16은 크거나 같다. 2루트 2xy보다. 자, 그럼 양변 2로 나누면은 루트 2xy는 8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치? 자, 그러면 루트 몇이 8이야? 64지? 그러면 2xy가 6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y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y의 최대값은 32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응용 문제인데 얘가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중요해. 너네한테 그 앞에 문제처럼 쉽게 문제 안 낼 거야. 자, 얘 보면은 또 무슨 말이 있어.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말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의심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 A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4.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가 원래 산술기하를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네들이 곱했는데 그걸 최소값을 구하래. 좀 특이하지? 그래서 보통 애들이 여기서 산술기하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전개하면 돼. 자, 전개해보면은 AB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4. 얘 곱하면 1. 둘이 곱하면은 AB분의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AB가 양수라고 했으면 A랑 B가 양수면은 AB도 당연히 양수겠지. 얘 양수야. 얘도 양수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5를 더하는 거는 고정된 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영향이 없어 사실.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얘랑 얘의 합이 몇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여기서 AB 더하기 AB분의 4 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거지. 뭐보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4보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4가 된다. 그럼 얘의 최소값이 4라는 거는 여기다가 어차피 5를 더해야 되니까 최소값은 9가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황할 필요 없이 전개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이 문제인데
자, 1번 보면은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자, 일단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네? 1보다 크면은 얘 1보다 크면은 당연히 얘도 양수네? 그럼 양수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쓰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네 둘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둘이 곱한 거에 이 루트 둘이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산술기하 문제 풀 때 얘네가 약분이 됐었다고. 보통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아까 했던 것처럼 AB 더하기 AB분의 4 얘는 2루트 둘이 곱한 거 4 해가지고 깔끔하게 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문제가 뭐야? 약분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줄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냐면 얘 분모랑 얘랑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근데 분모를 바꾸긴 좀 그러니까 얘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x-1 하고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1을 빼버렸지. 그럼 어떻게? 뒤에다가 1을 더하면 되지. 그럼 둘이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가 있어. 일단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거든. 그럼 얘네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둘이 곱하면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2가 최소값이 된다. 근데 그 최소값 2에다가 1을 더한 게 최소값이 될 테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됐니? 요거 중요해. 이 유형. 어떻게 하는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4x-1에다가 x-1분의 1. 자, 요거 더한 거의 최소값이래.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적용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 둘이 약분이 안 돼. 깔끔한 값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랑 얘가 약분이 되게끔 만들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야. 자, 근데 얘는 4x-1이고 얘는 4x-4란 말이야. 3을 더 뺀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우리는 3을 더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 자체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둘이 곱하면 얘네 약분될 테니까 2루트 4보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4라는 거지. 얘 최소값이 4니까 3을 더하면은 얘 최소값은 7 이렇게.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네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ABCD 만들어지는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이 가로의 길이를 내가 한번 x라고 놔볼게.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럼 얘네 이 A, B, C, D 네 구역으로 나누려면 이것들도 다 필요한 거지. 나누는 칸도 필요해.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몇 개냐? 2개. 가로 하나, 2개.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5y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 길이가 총 100m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됐니?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싶어. 즉 2x 더하기 2y의 잠깐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구역의 전체 넓이라는 거는 x 곱하기 y가 되겠지. 그러니까 x, y가 최대가 될 때의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x, y가 최대라는 거는 여기서 어차피 x랑 y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는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이 루트 둘이 곱한 것보다.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몇이 나와? 얘가 100이라며. 그치? 그러면 루트 10xy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은 10xy는 2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y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즉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xy는 25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물어보자. 자, 이거 xy가 25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최대값이 250인 것도 오케이.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얘 더하기 얘가 이 루트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너네 알잖아. 네.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했어? X와 같을 때. 조심해야 돼. x, y가 같을 때가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을 때야.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즉 2x랑 5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은 x는 2분의 5y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그러면 2분의 5 y 제곱이 250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면은 y 제곱은 10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y가 10 이렇게 되고, y에다가 10 집어넣으면은 x는 2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35가 2개 해서 70이 되겠지. 70m가. 이해됐니? 이 문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인데, 아까 산술기하는 내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전 문제 풀었던 거는 둘 다 양수라고 안 줬어. 다만 x, y를 내가 뭘로 놨어? 가로, 세로 길이로 놨잖아.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문제에서 둘 다 양수라고 주지 않아도 뭐 길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면은 산술기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x, y가 뭐라고? 실수라고만 되어 있어. 양수란 말 없다는 거야. 이럴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일 때 루트 2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근데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냐?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뭐야? 루트 2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 보면은 a에다가 루트 2 집어넣은 거고 b에다가 1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a에다가 루트 2, b에다가 1을 집어넣었죠. 그럼 얘가 제곱의 합이니까 3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루트 2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과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 2x 더하기 y의 제곱이 몇보다 작거나 같냐?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4y가 25. 원래 우리가 앞에 문제는 어땠어? 얘를 범위로 구했었지. 근데 이번에는 얘를 그냥 줘버린 거야. 오케이?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가보자고. 자, 3x 플러스 4y면은 a에다가 3 집어넣고 b에다가 4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a에다가 3, b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면은 2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아. 뭐보다?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이렇게 돼. 됐니? 자, 근데 얘가 25라며. 그러면 25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5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양변을 25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25가 된다. 이해됐니? 일단 오늘 숙제는 A 단계까지 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레벨업 프린트 2개 줬지? 그 2개 잘 해오면 돼.